이 기괴한 사진은 왜 이리 많고 반짝이는 듯 슬픈 눈을 가진 얼큰이 개구리 페페에게 솔직히 관심 두지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페페는 반전을 거듭하며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본과 유사하지만 낮은 해상도에 일그러진 이미지를 접할 때면 습작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문화라니 나만 몰랐나 봅니다. 인터넷 밈의 개보학이라니 좀 아이러니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과거 뉴스에 리듬이 더해져 유행되는 걸 보면 창문을 통해 바라봤던 풍경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음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젠 족보가 만들어져야 할 때가 된 건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밈은 1976년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제시된 조어입니다.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메와 유전자를 뜻하는 진을 합쳐 유전자처럼 복제, 전파되는 사고와 문화정보 확산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모방으로 습득하는 문화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노래와 패션, 건축 양식, 광고 등 문화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밈과 인터넷 밈은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만 사회학자 고대인과 시프만의 주장을 제시하며 차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모방 복제되어 퍼지는 것이 밈이라면 인터넷 밈은 모방과 리믹스 중 어느 쪽이든 복제라기보다 창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론과 담론을 형성하는 힘에 관해 밈을 주도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과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아직까지 공유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과 더불어 서식지에서 비롯되는 특이성 또한 이 둘을 구분짓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보면 전통적 밈은 시간적 한계를 지닌 정보 운반자를 가지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매체 특이성을 갖는 인터넷 밈은 저장 정보의 2차 가공물로 여러하기도 하고 노이즈가 더해지기도 하며 선명하지 않은 창조자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책에선 이들을 포스트 모던 시대 민담과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시된 심형물의 경우 야인들의 마피아 게임이나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처럼 원본 영상에서 잘려진 쇼트를 이어 다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주관에 의해 우연히 포착한 순간과 편집 기술로 이어진 단면은 넷상의 커뮤니티를 타고 오르며 충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개보학은 여기에서 한 커뮤니티를 이야기합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극도의 혐오가 발화된 양극 사이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한국 인터넷 밈의 기원을 이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인터넷 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아카이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전 자료는 찾기 힘들고 지금도 성지순례가 되는 만큼 공통의 합의에 이른 이곳 자료를 최초의 인터넷 밈으로 가정하겠다는 내용을 각주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옮겨가는 문화기 DSLR 정보 공유 사이트였고 디지털 카메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만큼 글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는 운영 규칙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삭제를 피하기 위해 필히 사진을 첨부하게 되며 잘림 방지는 짤방으로 축약되어 불리고 보이는 사진처럼 룰을 따르고는 있지만 기존 맥락에서 이탈한 색다른 재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인 재미를 쫓게 되며 소수자 조롱이나 약자를 희화하며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변질은 예정된 수순이죠. 또 다른 사례는 아헤에입니다. 2002년 주요 이슈였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아헤에는 이미지와 문자가 합해지며 또 다른 텍스트가 된 경우입니다. 단어라기에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이모티콘이라기에는 특정 감정을 형상화하지 않고 있는 이 아헤에는 사용자 간의 소통 상황에 따라 감정이 형성되고 전해지는 이미지 언어 1호로 여겨졌습니다. 이 아이의 새로운 언어 출현은 자본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당대 청년 세대, 잉여의 감수성을 반영한다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 텍스트와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접속이 일상화되기 전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으로 연결된 인터넷 접속자들은 현실과 구분되는 허상세계에 머무르는 비주류로 잉여나 폐인으로 여기는 시선이 팽배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문화는 하위 문화로 여겨졌고 앞서 말한 사이버 스페이스에 모인 이들은 스스로를 인터넷에 중독된 폐인으로 잉여를 자처하며 자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에 의해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연결될 수 있었던 일시적 연결은 일상의 상시적 연결로 전환됩니다. 장소 아닌 공간에 의한 인터넷 밈은 커뮤니티를 허브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출현과 함께 퍼져나갑니다. 잉여와 루저, 병맛이라는 단어로 드러났던 인터넷 초기 밈문화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화로 부상, 마케팅에 활용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세 맞죠?
책은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이라 쓰고 조형학으로 읽힙니다. 선행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시선은 인터넷 밈의 제작 형식과 유사해 보이고 제시된 부분들은 주관에 의해 잘려진 단면으로 인터넷 밈과 같이 중첩되거나 전후로 이어진 면에 의해 새로운 의미 생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이라는 매체의 기존 이론들로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을 설명하려 한 점이 아이러니하지만 한편 의도된 기획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어져 온 남성 중심 문화의 흐름이 인터넷상으로 옮겨진 듯한 인상도 찾게 되지만 사회적 논란을 만든 양극단의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사안들은 인터넷 밈 문화의 성숙을 추동했다고도 생각됩니다. 인터넷 밈의 의의는 자신의 언어로 공감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언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단순 유의인지, 일종의 관심을 목적으로 하는지 인터넷 밈이 대세인 만큼 자동 실행되는 규정에 관해 자신의 지혜를 갖는 게 열린 공간 속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제작자와 소비자를 명확히 나눌 수 없어서인 건지 합성 소설을 거쳐 미화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책을 보고도 계보를 명확히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맘이나 피나타파이처럼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굳이 스스로 하고 싶지는 않은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원에 대신해주기를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긴급하게 오가는 미묘한 눈빛이라는 설명 어려운 칠레 원주민 야간족의 언어를 한글로 옮기면 눈치죠. 사회 속 오가는 눈치를 저자가 떠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덧붙여 열린 세계 속 인터넷 밈의 우연성과 충돌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우리 모두가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도 생각해보게 됩니다.